지난 1905년 러일 전쟁 당시에 울릉도 앞바다에 침몰한 러시아 선박이 있습니다. 돈스코이호라는 선박인데요. 이 배를 향한 관심이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보물선의 전설, 이 보물선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처음이 아니죠. 바닷속 보물 찾기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종 기자. 네. 자, 먼저 이 돈스코이호에 대해서 어떤 보물들이 이 배에 실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겁니까? 1905년 하면 러일 전쟁 당시입니다. 당시 러시아와 일본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스코이 하며 울릉도 동쪽 70km 정도 해상에서 싸우고 있었는데 일본이 포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군함이거든요. 그런데 이 배를 함장이 일본에게 넘겨줄 수 없다. 그래서 침몰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배 안에 뭐가 담겨 있었냐 하면 금화와 보물들이 담겨져 있었고 현재 가치로 150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된다라고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는 왜 이렇게 많은 군함인데 금화를 가지고 있었느냐? 당시에는 지금처럼 전자 결제가 안 됐습니다. 또 신용카드 없었죠.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물건을 살고 군수품을 실어 나르려면 이런 것들을 결제를 해야 됩니다. 아하. 그래서 금괴와 금화를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돈스코이호가 이름이 낯설지 않는 게 이 보물선이라고 우리 언론에 그리고 세상에 알려진 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여러 번 있었죠. 오래됐죠. 사실 이게 이제 1915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일본에서도 이 배를 탐사를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81년에 한 민간 업체가 또 탐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기술력 부족으로 해서 발견을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IMF 때 이제 1998년에 동아건설이 이 돈스코이호의 인양 작업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2000년에 이 배를 발견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해요. 그러면서 동아건설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하죠.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 제대로 인양을 못하고 정확하게 또 확인이 안 되고 이러면서 이제 동아건설은 파산을 하게 되는데 2003년에 이 사진은 나왔습니다. 사진까지 한 물밑 40m 정도에 있는 돈스코이호로 추정되는 배의 사진까지는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이 배가 돈스코이호다. 이렇게 확인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돈스코이호로 추정되는 그 배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돈스코이호를 인양하려고 시도했던 동아건설 측도 돈스코이호일 가능성은 높지만 보물이 실려 있는지는 아직 확인할 수가 없다라고 당시 2003년도에 입장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러시아의 이 전문가도 돈스코이호 침몰 사실은 맞지만 그 안에 대량의 금화가 실렸을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인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게 원래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른바 러시아군의 회계선이라는 배가 있었는데 저 돈스코이호는 원래 발티크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221일 걸려서 우리나라 동해까지 온 거예요. 싸우기 위해서. 그런데 러시아의 회계선이 일본 군함에 의해서 이제 쫓기게 되니까 그 회계선에 실려있던 금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돈스코이호에 옮겨 싣고 돈스코이호가 다시 이제 이 블라디보스토크를 향해서 이제 막 도주를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일본 군함이 울릉도 부근에서 포위해서 하니까 돈스코이호의 선장이 넘겨줄 수 없다. 그러니까 선원들은 일부 이제 울릉도로 넘어가고 배는 그대로 이제 침몰시키는데 그래서 지금도 러시아에서 돈스코이호를 굉장히 명예스럽게 생각해서 모형을 만들어서 전시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금화가 정확하게 실렸다라는 어떤 근거 같은 것은 사실 없는 거죠. 자, 혹시 울릉도 인근에서 침몰했으니까 울릉도 주민들은 이 보물에 대해서 혹시 어떤 얘기를 전해 듣고 있지 않을까요? 주민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애들한테 돈을 그만가 뭔가 그걸 몇 푼씩 주고 이래 했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동주전자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당시에 영감이 주전자를 하나 얻은 게 있다고 해가 동을 가지고 만드는 거. 자, 지금 울릉도 주민 4대째 지금 울릉도에 사시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애들한테 금화도 몇 개 쥐어주고 주전자도 줬다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뭔가 보물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요즘같이 기술이 발달하고 현대 첨단 장비들이 있는 시대에 건져내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혹시 이게 뭐 바닷속에 너무 깊이 가라앉아서 못 건져내는 겁니까? 실제로 배 한 척 인양하는 게 뭐가 어렵겠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 동아건설이 이 작업을 이제 추진하다가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결국은 그 경영난에 빠져서 여러 가지 그런 그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진할 주체가 좀 애매해졌다라는 점이 있겠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러시아 전함이잖아요. 네. 러시아 군함인데 이거를 건져 올리면 건져 올린 사람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느냐? 네. 혹시 건져 올렸는데 나중에 러시아에서 이거는 우리 소유다 네. 라고 주장했을 때 분쟁이 생길 수 있는데요. 또 일본도 또 전리품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나중에 정말 우여곡절 끝에 건져낸다 하더라도 네. 또 재산적인 가치가 굉장히 많다 하더라도 네. 이게 누구한테 귀속될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었고 결국은 10년이 지나도록 인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보물선을 건져낸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사실 사기성이 짙은 사업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인식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돈도 많이 드는데 건졌다가 보물이 없을 수도 있고 또 건진다고 해서 주가를 띄운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일로 흐지부지 될 수도 있고 과거에도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보면 이용호 게이트라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도 그 삼해 인더스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이 회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그 보물선 이것이 당시에도 등장하게 됐습니다. 네. 당시에 등장했던 보물선은 어떤 거냐면요. 일제강점기 때인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금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네. 한국에 보관하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거의 폐쇄기지 터지자 일본으로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러다 그게 도중에 침몰했고 여수 앞바다에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찾아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삼해 인더스라는 회사가 이 보물섬 추적에 나서면서 주가가 2,900원에서 17,500원까지 뛰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이용호 게이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물선을 건진다라는 사업은 이런 사기성 짙은 그런 일들 때문에 이번에도 혹시 그런 건 아닌지라고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신안 앞바다 보물선 이야기도 과거에 또 있었죠? 네, 신안 앞바다에 건져낸 것은 해저 유물인데요. 사실 송나라, 원나라 때 도자기, 청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사실 시작은요. 어떤 어부가 그 그물을 던졌는데 여기에 고기는 안 잡히고 그 그릇들이 자꾸 발견이 됩니다. 근데 사실 그 동네에서는 뭔가 큰 배가 바다에 빠져 있을 것이다라는 소문은 구전으로 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릇을 잡아든 어부는요, 그 당시가 1975년인데 그 자신의 집에 그냥 방치했습니다. 아하, 그러다가 모르는 줄 모르고요. 예, 모르고 그냥 뭐 그릇 정도라고 생각을 했겠죠. 네. 근데 그 다음 해에 교사였던 동생이 와서 이거 정말 수상하다. 뭔가 골동품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문화재청으로 달려가서 신안 앞바다 해저 유물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발견된 보물이 어마어마한 양이 나왔었죠. 굉장했었죠. 한 9년 동안에 발굴을 했거든요. 네. 유물의 양만 청자가 한 12,000점, 네. 그리고 청백자 합쳐서 한 5,300여 점 하고 동전이 한 800만 개 정도 나왔어요. 아하. 저게 이제 무게로 따지면 800만 개가 28톤입니다. 예. 이게 그 2016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저기서 신안에서 나온 그 신안 보물선에서 나온 모든 유물을 한번 전시를 했거든요. 네네. 그때 저도 가서 봤는데 정말 도자기를 끝없이 이렇게 쌓아놨고 동전의 꾸러미 이런 것들이 막 굉장하게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왜 그 보물선에 동전이 저렇게 800만 개나 실렸는가? 저게 일종의 우리가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 때 봤던 평형수 역할을 그 당시에는 동전이 했습니다. 아하. 그 배의 균형을 잡는 역할. 그렇기 네. 때문에 저렇게 동전을 많이 실었고 전체 유물이 한 23,500여 점 정도 실려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울릉도 바로 옆에 가라앉아 있는 돈스코이호. 과연 이게 실제로 보물을 가득 품고 있는 보물선일지 아니면 또 그냥 허황된 이야기로 끝날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